그래서 오늘 온전한 인터뷰에서는 평신도들에게 필요한 신학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아시아부의 박성진 학장님을 초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장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미주리주 캔사스시티에 위치한 미드웨스턴 베프티스트 티올로지컬 세미너리의 아시아부 학장으로 있는 박성진 목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방문하신 특별한 이유부터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또 아시아부 학장인데요. 그 아시아부 내에 한국부하고 중국부가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한국 교회하고 한국 신학교하고 예, 여러 가지 그 대화할 것들과 그다음에 또 한국 교회의 미래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을 많이들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예, 한국에 좀 자주 방문하는 편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뜨고 있는 신학교라는 얘기도 들었고, 그리고 이 학생 수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미드 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목회자를 양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평신도 그 신학 교육에 특화된 학교라고 이제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학교 소개를 조금 더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예, 그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은요. 네. 예, 미국의 그 남침례 교단이라는 교단 산하 신학교예요. 네. 예, 지금 현재로는 북미에서 가장 큰 예, 신학교 중에 하나고요. 네네. 특별히 저희 그 한국부는 지금 학생이 한 700여 명 돼요. 그래요. 예, 예. 그래서 북미에서 한국어로 네. 제공하는 그 학위 과정 가운데서는 가장 크지요. 네네. 하지만은 규모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제 저희가 추구하는 그러한 목표입니다. 네네. 저희 학교의 목표가 바로 이제 For the Church라고요. 예, 교회를 위하여가 저희 학교의 모토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그리고 가장 그 기반이 되는 게 평신도 교육이라고 저희가 생각해서 네네. 예, 평신도 분들을 위한 그러한 교육에 더구나 이제 뭐 100% 온라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거기에 특화된 예, 학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평신도 맞춤형 커리큘럼이라고 하면은 뭐 다른 거하고 뭐 좀 특별한 그 특화된 어떤 맞춤형이 있는가 보지요? 평신도 분들이 보통 이제 신학 공부를 한다라는 것을 예, 한국 분들에게 좀 예, 좀 어색한 그러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또 네.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네. 예, 그래서 저희는 커리큘럼을 단순화시켜서요. 예, 평신도 분들이 좀 단계적으로 예,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런 커리큘럼을 예, 짜놨습니다. 그러면 그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에서 특별히 평신도를 위한 신학교육 과정을 중시하게 된 그런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네. 어떤 이유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그 한국에 있을 때는요. 네. 재료공학을 공부를 했어요. 재료공학. 예, 예. 그래서 대학원을 졸업하고 현대자동차 연구소에서 예, 그 연구했던 그러한 평신도였습니다. 네. 제가 그 평신도 신학으로 또 유명한 그러한 제자 훈련이 예, 특화된 그러한 교회에서 예, 또 그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10년 동안 제자 훈련에 미쳤던 그러한 평신도였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성경 번역 선교회를 통해서 네. 제가 신학을 이제 공부하는 것을 마음을 먹고 네. 예, 처음에 이제 그 미국에 있는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시작을 했을 때에 제가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깨닫았어요. 네. 저는 좀 충격을 받았거든요. 제 마음속에 평신도들이 신학교에 와서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때 이제 알게 됐죠. 네. 예, 그리고 나서 결국은 교회의 그 근간이 예, 평신도인데 이 평신도 분들이 신학을 공부한다는 것이 얼마큼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을 하게 되고 네. 그때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네. 예, 나중에 제가 평신도 분들을 위해서 신학 과정을 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면은 제가 이 부분에 헌신해 견우라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네. 하나님께서 제가 이 학장 자리를 예, 담당하면서부터 예, 평신도들에 대한 어떤 신학화에 대한 부분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죠. 네네. 말씀 들으니까 저도 한 군데 이렇게 찔리는 게 있어서 저도 그런 기회가 닿으면
좀 다녀보고 싶다는 생각이 아, 예, 예. 오늘 이렇게 들게 되네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면 되겠네요. 네. 그런데 이 성경을 지식이 아닌 관점으로 읽어야 하듯이 평신도가 신학을 공부했을 때 일터나 가정이라는 삶의 현장에서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신학은 그러니까 신학이라는 학문을 축적하는 것이 아니고요. 네. 예, 실제로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그 관점에서 네. 예, 그 세상을 바라보게 합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신학을 공부한다는 것은 우리의 세계관과 관점을 예, 다시금 평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제공을 하고 있죠. 네네. 그러니까 평신도 분들 가운데서는 실제로 공부를 하면서요. 네.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일터에 대한 그 관점이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일터라는 것이 내가 일하고 그리고 우리 가정의 삶을 유지하는 어떤 그러한 자리로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일터가 곧 하나님 나라의 사역의 현장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게 됩니다. 네네. 다시 말하면 이전에는 내 주변에 있던 그러한 세상과 어떻게 그러면은 그 세상을 그냥 바라보고 그 세상이 우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을 그냥 받아들였다면요. 네. 이제는 신학을 공부했을 때는 이제는 세상을 성경의 그 관점에서 나의 일터로 바라보게 되고 나의 가정을 바라보게 되고 나의 아내를 바라보게 되고 그런 관점에서 교회를 바라보게 되니까 실제로는 목사님의 동역자로서도 굉장히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그 평신도들에게는 신학이란 문턱은 사실은 좀 높게만 느껴지는 게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뭐 여러 가지 현실을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거는 이제 신학이라는 것을 목회자들이 네. 예, 목사가 되기 위한 하나의 어떤 뭐 특정 계층의 전유물로 여겼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되죠. 예, 실제로는 이 신학이라는 것은 예, 특정한 어떤 계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신학이 존재하는 거고 그리고 이 신학이라는 것은 평신도를 위해서 이제 존재하는 거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평신도 분들이 신학이라는 것을 공부를 할 때에 그러니까 평신도들의 어떤 그런 수준에 맞춰서 예, 그 커리큘럼을 짜느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저희 학교 같은 경우를 잠깐 뭐 예를 들자면은 구약개론이나 신학개론이나 네. 또는 조직신학개론이나 그런 신학의 가장 기본적인 그 45학점 15과목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45학점으로 먼저 이제 예, 진입을 하게 되고요.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45학점을 공부하게 되면은 내가 교회 가운데에서 어떻게 이제 섬길 수 있는가. 예, 그래서 뭐 기독교 교육이나 네. 또는 상담이나 그렇게 이제 15학점을 예, 보다 더 그 전공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하게 되면은 네. 그렇게 되면 이제 60학점으로 예, 그러니까 신학 문학 석사가 이제 나가게 되는 거죠. 네네. 근데 거기에 이제 나는 이걸로 충분해. 나는 내가 여기까지. 교회를 예예 여기까지면 충분해. 그러면 거기서 멈출 수 있고요. 네. 근데 거기서 내가 이제 성경에 대해서 보다 더 자세히 알고 싶고 깊이 알고 싶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이제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그러한 성경 언어를 공부하고 예, 소위 말해서 이제 석이라는 것들을 이제 공부함을 통해서 네. 예, 이제는 목회학 석사까지 예, 공부해서 81학점으로 이제 마치게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단계별로 예, 해놨기 때문에 평신도 분들이 들어오셔서 예, 처음에 압박이 있을 텐데 그런 압박을 예, 벗어버리고 예, 자연스럽게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단계별로 돼 있고 저희는 특별히 이제 PBL이라고 해서요. 예,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이라고 예, 교회하고 함께 연결해서 예, 교회의 사역 가운데에 본인이 뭐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있던 또는 뭐 중고등학교 선생님으로 있던 간에 그 분들의 자기가 지금 교회 가운데서 하고 있는 사역을 더욱더 심화시켜서 네. 할 수 있는 그래서 그걸 프로젝트로 연결해 가지고 예,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평신도 가운데서 가장 나이 많은 고령자는 몇 살 정도나 됩니까? 지금 바로 이제 지난 학기에요. 네. 졸업한 권사님 한 분이 계세요. 네. 72세 오. 예, 권사님이신데 이분은 유년주일학교를 한 30여 년 동안 예, 교회에서 사역하셨던 분이에요. 네. 근데 이분이 내가 어떻게 좀 더 유년주일학교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을까 네네. 해가지고 저희 신학교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 저희 학교에 들어오셨을 때는 이제 68세셨거든요. 네. 이분이 어떻게 잘하실 수 있을까 염려가 됐는데 네.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네. 너무 재미있게 공부하고 그리고 그동안 내가 얼마나 유년주일 학교 학생들을 잘못 가르쳤는지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는 시간이었다고 이야.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네네. 졸업식 하는 날 재밌네요. 아주 그 가족들이 다 와서 네. 함께 축하해주고 네. 최고령이었죠. 네네. 그분이. 네네. 아유, 네. 이런 사례는 없나요? 평신도로 들어와서 네네. 어느 정도까지만 내가 열심히 한번 신학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다라고 하다가 예. 거기에 푹 빠져 아니야 난 목사가 돼야 돼. 네네네. 뭐 이런 사례도 없지 않을까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네네네. 뭐 좋은 사례가 혹시 있었는지 겪어보셨는지요? 그러니까 공부하시다가 신학이 푹 빠져가지고요. 나중에는 이제 전도사로. 네. 더구나 요즘에는 지방 교회 같은 경우는 전도사님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교회 측면에서도 좋아요. 왜냐하면은 주중에 그러니까 따로 이제 재정이 많이 들지 않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주중에는 평신도로, 평신도 사역자로 자기의 직장에서 일하고 또 주말에는 또 전도사로 네네. 또는 목사로서 또 활동하고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처음에는 평신도를 이렇게 그러니까 신학교에 보낸다는 게 네. 나중에 좀 잘 막 배워서 나에게 막 좀 이렇게 뭐라고 내가 하는 설교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분들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도 계신데 네. 지금은 너무나도 목사님들이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자기의 사역자의 동역자로 서서 또 가르치게 되니까요. 요즘은 조직보다 개인의 영성이 중요해진 시대가 이제 되었는데요. 신학 공부가 개인 영성과 복음 전도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그것도 참 궁금합니다. 신학은 영성을 약화시키지 않고 오히려 영성을 더 깊게 만드는 것 같아요. 네. 이해되지 않는 어떤 그런 열정은 오래가지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이 결국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바는 복음 전도에 대한 거, 그다음에 세계 선교에 대한 것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결국 하나님 나라의 성장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에 임했는가를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서 보는 그런 것인데 네네. 신학은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바로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린 PBL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선교학을 배우잖아요. 네. 성경이 선교학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는지를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네. 1주차에는 과제가 나가는 거죠. 네. 바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동네, 살고 있는 그 동네에 외국인들의 분포를 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1주차 과제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2주차 과제는 그 외국인들 분포하는 가운데에 가장 필요를 느끼고 있는 그 그룹이 어떤 그룹인지를 그러니까 알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제 뭐 한 예를 들자면은 안산에서 공부하고 있는 한 학우님이 있었어요. 네. 근데 안산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학우가 안산에 있는 그 외국인 노동자들을 파악을 하고 했는데 러시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네네. 특별히 이제 러시아 사람들 가운데서 고려족에 속해 있는 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3주차 과제가 뭐냐면은 이 외국인 노동자분들의 지금 현재 필요한 니드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을 파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몇 분들에게 좀 서베이를 했어요. 네. 그래서 고려족 분들에게 서베이를 했는데 이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 이 분들이 부부가 다 같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늦게까지. 그러니까 자기 자녀들을 돌볼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그 기관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방과 후에 그냥 집에 와서 그냥 집에만 있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분이 바로 프로젝트로 무엇을 선정을 했냐면은 이 고려인 분들을 위해서, 고려인 그 자녀들을 위해서 방과 후 프로그램을 교회에다가 제안을 하고 실제로 방과 후 프로그램을 그때 이제 교회에서 승인을 해가지고 방과 후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그 고려족 그 아이들이 와서 한국어도 이제 잘 모르는 그러니까 아이들도 있는데
그 아이들에게 한국어도 가르쳐주고 네. 예, 교회에서 또 이 아이들을 위해서 또 저녁도 가끔가다 또 제공을 해주고 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일을 이제 뭐 한 9시 정도에 마치면은 이 아이들을 픽업하고 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이제 교회에서 배려를 하게 됐는데 그렇게 한 결과 지금 현재 그 교회에서는 이 고려초들을 위한 예배가 생겼어요. 네. 예, 예배가 생기고 아이들이 그 교회에 나가는 걸 좋아하니까 부모님들도 이제 함께 따라서 네네. 교회에 나가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그 가운데에 예, 결신자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PBL이라고 하는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이라는 것이 네. 하나의 선교학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자기가 사역하고 있는 그 교회에서 실제 사역 가운데에 외국인 노동자들과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을 찾아보고 그것이 나중에는 예배로까지 예, 나오니까 그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 그런 것을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하나의 뭐 예죠. 선교학이 그냥 선교학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 그리고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그 교회 가운데 실제적으로 반영이 되는 네. 그러한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아유, 알겠습니다. 네. 아쉽지만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요. 네. 앞으로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 평신도 사역들이 감당해야 할 시대적 사명은 뭐라고 보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고 또 못한 말씀 있으면 지금 이기에 나머지 말씀 다 해주시고 끝으로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의 앞으로의 계획과 기도 제목도 나눠주시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 신학은 목회자들만 양성하는 곳이 아니고요. 네. 실제로 기독교인들이 자기의 삶의 자리를 예,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토대를 쌓아가는 그러한 작업이라 생각합니다. 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평신도 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리를 떠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그 삶의 자리를 다시금 성경을 통해서 재해석하고 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신 그러한 뜻을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저희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은 또 이를 위해서요. 저희 석사과정 프로그램의 실제로는 60%가 평신도 분들이에요. 네. 예, 그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배우고 싶어하고 열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열정을 그냥 식히지 마시고 네. 예, 열심히 그 삶의 현장의 자리 가운데 신학을 공부함을 통해서 그 삶의 현장의 자리가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예,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저희 미드웨스턴 그 한국부에서는요. 네. 지금 현재 이러한 그 신학 공부에 대한 부분을 예, 아시아로 확장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중국부도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새로운 또 나라를 위해서 지금 연구 중입니다. 네네. 그래서 그러려면은 이제 가르치는 그런 교수 요원도 필요하고, 그리고 또 그 나라에 많은 또 평신도 분들이 들어와서 예, 공부하는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좀 기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시간을 통해서 신학은 상아탑 속에 갇힌 어려운 학문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숨쉬는 삶의 현장을 해석하는 가장 뜨거운 도구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학의 눈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평신도의 역할들이 더욱 확장될 것을 기대하면서요. 평신도 신학 교육을 감당하고 있는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에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학장이신 박성진 목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레디오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